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오늘도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 또는 각종 공시자료에 있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회계 기준, 그게 IFRS가 됐든 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됐든 아니면 미국 기업과 같이 US 갭에 따른 그런 정보가 됐든 물론 그런 정보들도 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공시자료 속에서 사실은 여러 숨어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시는 거고, 또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라든지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숨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 공시된 자료 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분들의 투자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적시에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공시자료 속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그 제목이 공시인데 공지라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SEC에 있는 걸 쓰겠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시자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시자료가 나타났을 때 그 안에서 추가 정보, 즉 단순히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 말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 좋은 정보를 이 인공지능이 자동 추출해 준다라고 하면 좋은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다른 그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지난 동영상까지 살펴봤던, 물론 이런 그 인공지능 모델도 다양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요 캡타이드라고 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한번 이렇게 그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낼 수도 있겠구나, 인공지능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는 좀 전에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재무제표에 있는 그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djusted EBITDA, 이런 부분들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저도 그 주식의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파이낸스를 하는 경우 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용어가 궁금하시면 다시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재무제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렇게 찾는 부분입니다. 또는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라든지 또는 그 밖에 어닝 정보들을 그 공시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데이터로 돼 있지 않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리고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생성형 AI, LLM,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지,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를 이 인공지능이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동영상, 그리고 꼭 모델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모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 레그 방식에 의해서 그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고 또 인공지능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 의사결정에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한다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이렇게
수정입 에비타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추출해 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향후에는 더욱더 이러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코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코드 부분을 어느 코드를 가졌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거는 이렇게 회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이 자료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관련된 정보를 인공지능의 힘으로 이렇게 쭉 쉽게 뽑아올 수 있는 부분을 느끼시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API 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API 키를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도 제 기존 동영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도 뽑아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표준 샘플 코드가 AK 문서에서 뽑아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시되는 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에서의 유명한 기업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불러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코드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는 여러분들과 이게 파이썬으로 형식으로 봅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상업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지금 캡타이드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마치 UI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이썬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 기반으로 인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 코드도 뭐 저도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런 코드를 통해서 단지 중요한 거는 AI가 그죠? 쉽게 관련된 정보를 뽑아올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뽑아오는 그런 기술이 과거의 그런 코딩 기술로는 안 됐던 부분들 이제는 LLM 또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뽑아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동을 쭉 시켜서 그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테이블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코드를 돌리시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코드에 신경 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시면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항목까지의 조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net income. 그죠? 재무제표 상에서 당기 순이익과 같은 net income에서 그죠?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adjusted than EBITDA. 그죠? 쉽게 말하면 당기 순이익 안에는 현금 흐름과 상관이 없는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지만 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캐시다. 그죠? 현금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인컴 같은 부분을 계산할 때는 현금과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이 에비타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좀 별도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지 기업의 가치 평가하시는 분한테는 친숙한 이미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각종 관련되는 항목을 조정을 해서 adjusted EBITDA를 계산을 해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장부에서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그죠? 비정형화된 문서 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다시 지금 이 결과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그죠? 위에 있는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기별로 지금 쿼터 1, 2023년
1쿼터, 2쿼터, 그죠? 해서 2025년 1쿼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 이익에서, 그죠? 넷 인컴에서 adjusted EBITDA까지 이렇게 조정 내역을 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했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순이익의 그 변동 부분, 제일 위쪽 부분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EBITDA의 변동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순이익의 변동 부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팔란티어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좀 보기 위해서 에비타를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에비타 그 당기 순이익에 비해서 에비타가 훨씬 더 높은 부분이 있고요. 에비타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 창출 능력이 이 팔란티어 기업에 있어서 순이익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그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창출력도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게 추세상으로 이 기업의 그 현금 흐름 창출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보고 지금 팔란티어 거를 저렇게 찾아서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문서를 다 가져다가 문서를 열어보면서 그 숫자를 하나하나 썼을 겁니다. 써서 엑셀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들이 순식간에 그 AI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시사하는 바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 빠르게 그 관련된 정보가 나왔을 때 투자 의사결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AI 관점에서의 시사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시사점, 확장 아이디어 같은 부분을 보면 그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 절약과 오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은 저희들이 에비타 그런 부분들만 봤습니다만 투자 결정에 있어서의 각종 여러 그 지표들을 추출해 오든지 또는 그 문서 속에서 그러한 정보를 정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죠 하는 그 방법이 또는 도구가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큰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윗부분에서 제 코드는 빨리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GitHub에 가서 보시면 즉 캡타이드에 관련 GitHub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제가 준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